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더위를 먹었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다음 주는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더위 먹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더위 먹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게 뜻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정확한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그냥 대충 이해를 하고 있냐면 더운 상황에 오래 노출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이상 증세 이런 걸 그냥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영어에서도 비슷한 뜻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heat exhaustion. 예. 요거가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에 의해서 지쳤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찾아보면 뭔가 딱 떨어지는 그런 게 없고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뭔가 어떤 병을 토대로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어떤 증세의 가장 극단적인 그런 형태가 뭐냐면 바로 열사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사병이라고 하는 병을 공부를 함으로써 이 더위 먹었다라고 하는 건 이거에 좀 경미한 형태로 보면 되니까 이런 변화를 좀 유추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기반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위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 몸에 열이 많아졌다라는 게 뜻합니다. 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열이 들어오는 게 있고 또 방출이 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36도 5부의 체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더운데 밖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열이 계속 밖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겠죠. 어마어마하게 열이 밀려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또 만약에 운동을 한다, 힘든 일을 한다, 그럼 내부에서도 이 열이 막 생성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열이 이제 생기겠죠, 몸 안에. 예.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요, 열을 내보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디로 내보내냐면, 피부로 내보내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열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피부를 통해서 어떻게 열을 내보내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복사.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빨개 벗고 그냥 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면 점점 추워지죠. 그러니까 몸의 열이 계속 피부를 통해서 밖으로 이제 뺏겨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 대기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냥 열을 이렇게 방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개 벗고 있으니까 더 많이 방출을 하겠죠. 이걸로 60%의 열을 보통은 방출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열도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바깥의 온도가, 대기의 온도가 막 되게 높아, 37도야.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마찬가지 열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그럼 오히려 열이 우리한테 이게 복사가 우리한테 와요. 열이 들어와요,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는 인체가 열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증발입니다. 증발. 그러니까 몸에, 피부에 이렇게 땀을 내보내는 거죠. 땀. 그러면 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수증기가 증발을 하면서, 물이 증발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가지고 먹고 가잖아요. 에너지를 먹고 가니까 이 에너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빼앗아서 가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어떤 열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을 방출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증발이라는 게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는 중요한데, 이 증발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습도입니다. 습도.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무조건 습도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견딜 수 있는 뜨거운 공기의 온도 한계,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요, 만약에 이제 공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뭐 살랑살랑 분다, 바람 살랑살랑,
그러면은 실제로 54도 정도까지 버틸 수 있어요. 54도에서도 몇 시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이제 빵빵하게 있다면 물을 조금씩 내보내가지고 계속 얘가 증발을 하면서 열을 뺏어갈 거기 때문에 54도에서도 실제로 몇 시간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습도가 100%가 됐어요. 습도가 100%가 됐고, 또는 뭐 사람이 물 안에 이렇게 수영장에서 물 안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외부의 온도가 34.4도만 돼도 이 이제 체온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밖에 공기 중에 이 습도가 물이 너무 많으니까 피부에 있는 이 물이 증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뺏어 가지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힘든 일을 하고 있다.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이런 환경이다. 그러면은 29.4도만 돼도 뭔가 체온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사도 안 되고 증발도 안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열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은 계속 유입이 되는데 방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37, 38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열사병이에요. 이렇게 계속 진행돼서 체온 올라가는 게. 이렇게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첫 번째. 체온이 오르잖아요?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 효소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대사 속도가 빨라져요. 대사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뭔가 탄수화물이라든지 뭐 이런 단백질 대사라든지 이런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대사라든지 뭐 만들기 위한 대사 이런 것들이 다 좀 빨라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다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대사를 빠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도 좀 가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몸이 그냥 지가 내부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몸의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지럽고 나른하고 뭐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짜증나고 이런 게 이제 다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몸은 열을 내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을 내보내려는 노력은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내보내려면 일단 혈액을 갖다가 어디로 많이 보내야 돼요? 네, 피부로 많이 보내야죠.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열을 내보낼 수 있는 기관, 피부. 이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야지 어쨌든 뭔가 열이 조금이라도 더 나갈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혈류를 많이 보냅니다. 그 얘기는 다른 곳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다른 곳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희생되는 혈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위장관이에요. 위장관. 네, 소화기계. 소화는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곳에도 이제 혈류가 좀 줄어드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열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몸 안에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탈수. 탈수가 발생을 하면 두통이라든지 미식거림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지럼증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것도 사실 자세하게 들어가면 왜 탈수됐을 때 왜 두통이 생기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물이 이제 빠지면 뇌에 이제 물이 이제 약간 좀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또 안에 물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뇌가 약간 수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은 이 스컬, 이 머리뼈하고 뇌 사이의 간격이 평상시보다 약간
늘어납니다. 거리가 약간 멀어져요. 그러면 이제 뇌막이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어마어마한 신경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가 이제 자극이 되면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위 먹었을 때, 이건 제가 사실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질병은 없어요. 그냥 제가 이 열사병하고 열사병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 열사병이라고 하는 병의 기전을 토대로 해서 어떤 더위 먹었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기전을 지금 유추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열사병까지는 아니죠.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증상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몸에 열이 되게 많은데 그걸 방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시원한 곳에 있는 거예요. 또는 시원한 뭐 물을 마신다든지, 시원한 물로 목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옷을 일단 좀 벗어야 됩니다. 만약에 두껍게 뭐 껴입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좀 덜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열을 방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음료를 마실 때는 스포츠 드링크가 낫습니다. 스포츠 드링크. 전해질을 같이 좀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지 또는 뭐 맥주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을 오히려 조금씩 이제 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뇨작용이 조금씩 있습니다. 알코올도 그렇고 카페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을 보충을 해야지 물을 이렇게 빼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음료를 드실 거면 스포츠 드링크를 추천을 드리거나, 없다면 그냥 물이라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한 뭐 20분 30분 지났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체온을 재봤을 때 체온이 점점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열사병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응급실로 가서 수액을 맞고 뭐 이런저런 검사도 좀 하고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더위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날씨가 더운데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